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3천만 원으로 경매 받기는 아니고 3천만 원으로도 뭐 경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주제일 것 같아요. 맞죠? 네. 자, 그러면은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써놨네. 3천만 원으로 경매가 가능할까요? 이런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볼 때 3천만 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가능한 거네? 뭐하러 들으러 왔어? 응? 어떻게 해보셨는데? 네? 어떻게? 저는 경매 경험이 6번 있는데 예. 제일 처음에 예. 제 돈 3천만 원이 들어가고 토탈은 사실 3천은 아니었던 거죠. 네. 대출을 받고 해서 빌라를 하나 받아서 네,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제 돈이 3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나머지는 지렛대 효과라고 이제 대출을 이용했어요. 그 얼마짜리 사셨는데? 8,900짜리 빌라를 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소유권 이전비, 뭐 이자, 그 다음에 나중에 목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제 돈은 3천만 원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게 한 건? 그게 처음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로는 이제 6건이면 상당히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맞벌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1년에 한 건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네. 이게 이제 사람이 한 번 하니까 배꼽이 커져가지고 대출을 집을 갖다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또 네. 무식하게 아파트를 받았죠. 아하. 그러면 일단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그게? 그게 2005년도예요. 5년도? 그럼 돈 좀 벌었겠는데? 그걸 이용해서 딱 1,000만 원 남더라고요. 양도소득세 빼고 나니까 지금 3천만 원을 했는데 3천만 원이 딱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바보같이 했어요. 그러고 또 나머지 4-5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했죠, 바보같이. 또. 잘 팔고 싶어서 빨리 팔고 그러면은 2008년 이후도 있겠네요. 그렇죠, 계속 했죠. 그럼 2008년 이후는 손해본 건 없고.
제일 손해본 거는 정말 무식하게 제가 취등록세를 오피스텔을 하면 안 되는 이게 녹음되고 있는 거야? 오피스텔을 하는 바람에 예. 제가 이거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이 지금 한 3년 전에 완전히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오피스텔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받았는데 완전 실패예요. 진짜 또이또이했어요. 그게 손해본 거는, 그러니까 손해본 건 아니네. 네, 그게 예. 또이또이가 손해예요. 그럼 제일 손해봤다는 게 있으면 덜 손해본 것도 있겠네. 그죠? 그게 가장 또이또이한 게 가장 저한테는 가슴 아픈 거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벌었는 게 800만 원. 제 돈이 들어가고 딱 손에 떨어지는 게 800. 그러면은 남편분은 같이 해요? 아니 남편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힘든 거죠. 참 불우한 환경이구나. 그냥 그게 좋은 거지. 남편 관심 없는 게.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좋지. 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럼 괜히 싸움만 해. 그러니까 같이 한번 싸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네, 맞아요. 네. 금상첨화. 그쵸. 그런 게 금상첨화죠. 사람 성격이에요. 다. 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7년 전에 강의를 처음 할 때는 어떤 여성분이 저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경매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혼을 하십시오.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 함부로. 못 하겠더라,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의지에 대한 표현으로 한 건데, 실제로 이혼이 어떤 과정으로 벌어지는지를 안다 보니까, 야, 요거는 좀 말을 내가 좀 심하게 했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혼이 가져오는 파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돈적인 측면에서만, 이게 그 어떤 의지,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관심하면 도움은 돼요. 그죠? 더 좋지는 않지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발벗고 반대할 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 정도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은, 진짜로 이분은 능력도 좋아. 공인중개사하고 의지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 돈이 1억 이상 있어. 선생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좋죠. 근데 남편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은 열심히 옆에서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할 때, 옆에서 열심히 새로 나온 리니지를 하고 있어. 다 컴퓨터 2대를 놓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관심 없을 수 있지. 그런데 관심이 없다라고 느꼈던 남편이 입찰을 앞두고서 반대로 돌아섭니다. 여태까지 이슈가 다가섰지 않았다가 다가서니까 그때부터 반대를 하는 거야. 막. 그래 놓고 명의를 남편 명의로 살려고 했는데 신분증을 듣고 아침에 나가버려. 도장하고 대회를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반대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죠? 어떤 돈 안 밀어주는 게임하고 달라진 명의를 글로 갈라 했는데 명의를 갖고 나가버리니까 그날 입찰 당일날. 그래가지고 한번 못했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번에 이제 다른 물건을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가 이제 납품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이제 뭐 부품인가 뭔가를 재료를 납품하는 데였대요. 근데 그거 본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수금 깔아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 1억 정도가 부도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들고 있는 1억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남편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경매하고 인연이 딱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못하게 되는 인연이 된다니까요. 그거를 멀리서 봤을까요? 가까이서 봤을까요? 가까이에서 봤어. 그 전과정, 금방 말한 전과정이 2개월, 3개월 사이에 벌어진 거를 계속 들었고 봤어요. 근데 정말로 일이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해요.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은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육군사관학교나 뭐 이런 공사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는 있어. 중간에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제대로 채우고 졸업하는 사람 수가 좀 적죠.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삼성도 그렇죠.
들어가면은 10년 안에 몇 퍼센트는 탈락이에요. 예를 들면 10,000명을 뽑으면은 한 3, 4년 안에 대리나 5년 대리 달기 전에 거의 한 반수 이상이 다 사표 내고 나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내용 처음 들으신 분. 다 처음 듣는 눈빛이야. 자, 그래서 자 경매 또 해보신 분 계시나요? 또 여기서? 응. 1,000만 원도 안 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을 아까 이분처럼. 아직 저기는 안 됐고요. 대강이 아직 3월 7일 날 잔금을 치렀는데 예. 얼마짜리를 했냐 하면 실거래가는 1억 아니 실거래가가 아니라 감정가 1억 8천인데요. 숲대 입구에 워낙 과평가되어 있어서 실제 거래 가격은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낙찰가는 41%대 49% 정도 썼어요. 낙찰이 거의 되고 그 경쟁자가 없었네요. 그죠? 있었는데 몇 명 정도? 한 5명 5명인데 900만 원 안쪽에서 쇼부를 봤다고요? 4,100인데 4,900에? 아니요, 3,400. 3,400인데 4,900에? 3,400. 예. 아, 3,400인데 4,000 저기죠. 4,900. 아니요, 49%. 아, 49%면은 6천. 49%. 아, 1억 8천일 때. 네, 1억 41% 8천. 내려간 걸 네. 49%에 샀다고요. 그러면 50 보면은 9천 정도의 8,000, 네, 8,000. 예. 8,800. 금액으로 얘기해주면 안 될까? 41% 계산해볼게. 7,200이? 아, 지금 낙찰가율이니 뭐니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항상 그- 이유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래요? 네. 경매 실무에서는 요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이제 가르칠 때.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그 약간 생소해 하냐면은 퍼센티지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우리 비율들 나오고 막 하죠. 퍼센티지는 언제 쓰냐면 수익률을 계산할 때 쓰죠. 예를 들면 내가 1,000을 투자해서 800을 벌었다 그러면 80%의 수익률이 생긴 거고. 낙찰가율의 퍼센티지는 언제 쓰냐면은 주로 이제 뉴스 같은 거 할 때, 기자가 리포트 할 때 요즘에 몇 퍼센트입니다. 요런 어떤 경향들을 설명할 때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할 때는 얼마짜리를 어떻게 얼마에 샀다. 그래야 이제 전달이 쉽죠. 예. 퍼센테이지가 훨씬 계산이 너무 빠르시니까 그러고. 좋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소액으로 한번 내가 경험이 있다. 소액. 경매 해보셨어요? 여기는 해봤잖아. 그래. 안 해보셨다. 자, 주제를 왜 3,000으로 정했는가가 궁금하시죠? 왜? 왜 정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거의 웬만한 빌라나 이런 거는 거의 3억 미만이니까 세금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이면 세금이랑 낙찰가 계약금을 낼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3,000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대부분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정도 가지고 내가 경매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도 오면은 제가 지금 가진 돈이 2, 3천 밖에 없는데 저는 원래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되는 것 같아서요. 정말로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옛날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3천도 되게 작은 돈이었었어요. 15년 전에서도 작은 돈이죠. 집 사고 팔기는 진짜 뭐 이건 너무 작은 돈이죠. 그죠? 그랜저 한 대 값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면 뭐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 차 사는 돈 가지고 내가 뭔가 바뀌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술 한 6번 마시면 없어질 돈이잖아요. 그죠? 한 6번 정도 마시면 싹 없어질 것 같고, 제가 아는 누구도 한 달에 유흥비로 한 8천씩 쓴다던데, 그런 거면 작은 돈인데. 자, 그러면 작은 돈을 가지고 내가 가능한가 보면은 가능하다는 데는 오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주제를 정했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3천만 원으로 경매가 가능한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는 3천만 원으로 경매를 해서 팔자가 고쳐지겠는가 이거잖아. 그치? 그게 원래 가장 궁금한 주제죠.
그게 가장 큰 궁금한 주제죠. 그러니까 가능한가는 솔직히 이렇게 3천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많고, 지인들도 많고, 제가 옛날에 벌써 7년 전부터 썼던 방법이니까 무슨 뭐 이게 비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가격은 어때요? 옛날에 비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높죠?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높다, 이게. 전세 가격도 높고 부동산도 솔직히 많이 올랐죠. 옛날에 비해서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빨리 들어오시죠. 오래 서 있을수록 안 돼. 아무데나 빈칸에 앉으세요. 여기도 비어 있는데. 이쪽으로 앉으시죠. 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싸졌기 때문에 3천만 원이 갖는 돈의 가치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왜 주제를 또 3천이라고 정했냐. 실제로 3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그러면 3천 가지고는 그냥 시골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뭡니까? 그 방송 TV조선에 나갔던 게 뭐 있는데, 강서구 나온 거 있었어요. 뭐 행복결혼위원회인가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이 작을수록 1억이나 2억 정도 갖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의 비결이라고 공개한 4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외곽으로 가세요 했어요. 그걸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외곽은 어디가 외곽이냐? 산이 좀 있는 데가 외곽이래. 그걸 방송에서 막 떠드는 거를 보고, 저 수준으로 가지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돈이 더 없으면 섬으로 가면 돼. 되게 쉬워. 더 없으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가면 돼. 그런 류의 얘기는 그 전문가가 할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애나 지금이나 융자에 대해서 나쁜 견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가 나쁘다, 융자를 끼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돈이 적은 사람이 내 집 마련하려면 나가야 돼. 그건 너무나 당연한 또 정답이죠. 그죠? 그런 거 너무 당연해.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들고 힘들어도 중심 쪽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 교육이잖아요. 자녀를 둔 분들은 교육 때문에 오고 문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출근, 그죠? 직장을 내가 이쪽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거를 감안해서 오지 사람이 자기 돈 쓰는 재미로 가운데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환경을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집 마련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주제로 정한 3천은 내 집 마련 용도는 아니에요. 경매라는 건 애초부터 내 집 마련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죠. 경매는 전쟁터에서 통용되는 명검과 같다라고 제가 이제 그 부자 마인드 강의에서 했었죠. 네, 전쟁터에서 쓰는 거죠. 명검을 평상시 요리할 때 쓰는 놈은 없죠. 요리할 때 쓰는 놈 없어요. 걔는 장수가 쓰는 검은 전쟁할 때 쓴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어떤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는 벽에 걸어놔. 그죠? 그리고 요리할 때는 부엌칼을 쓰는 거죠. 그런 이치다. 그럼 내 집 마련이 그러면 경매 용도로 맞느냐? 안 맞습니다. 경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쓰는 칼입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경매는 명검과 같죠. 그러면 돈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작은데 여러분들이 경매를 굳이 선택한 거는 나름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목적을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 자, 그럼 돈이 작으면은데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돈이 많은데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많아야지.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한테 10,000원 주면서 옛날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1,000원 주면서 야 이거 초코파이 한 상 더 사고 콜라도 하나 사오고 남은 거 있으면 너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일단 돈이 작으면 부자는 잘 안 되는 게 진리죠, 진리.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그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돈이 작으면서 부자가 되려면 로또를 맞춰야 돼. 1,000원 투자해서 10억을 벌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외에는 안 돼요. 이게 돈이 많아야 큰 돈을 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적어. 그러니까 부자는 안 돼. 되게 쉽죠? 결론 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게 적다. 아, 그럼 나는 글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답. 어때요?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그게 정답인 건 본인들이 다 한단 말이죠. 맞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불가능하대. 그래서 돈이 없었는데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전자 복사기로 출력을 하잖아요. 화폐를 출력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재테크로 생각한 게 범죄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돈은 땅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00m를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그런다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안 생겨. 그러면 돈이 많아야 또 부자가 된대. 근데 난 돈이 적어. 그래서 선택하는 게 우리가 이제 도매시장이고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보다는 자연스러운 데에서 돈이 생긴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연스러움에서. 힘든 어떤 누군가가 법칙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해법이 나와야 그게 무리가 갖고 늙어서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자연스러운 법칙이 뭐였어요? 큰 돈이 큰 돈을 번다. 맞죠? 자, 큰 돈이 큰 돈을 버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작은 돈이면 큰 돈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융자였다. 등치는 이만한데 실제는 이건 내 돈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융자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3천이 들고 있어도 실제로는 융자를 받아서 1억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자, 요런 게 경매에서 부자 되는 법입니다. 만약에 융자가 없었다면은 절대로 저도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들은 어떤 집은 우리 집은 카드도 안 써요. 뭐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죠. 막 우리 집은 아버지 때부터요. 뭐 그 현금만 모아서 부자 됐지. 뭐 그걸로 우리는 융자도 없는 깨끗한 집이고 저 남편 집은 융자가 많아서 안 좋대. 뭐 이런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되게 많아. 아마 여기에도 있을지도 몰라. 되게 그런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강의의 해법을 찾으시려면 융자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야 돼. 진짜로. 이자가 나오면 이자가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융자에 대한 이제 나쁜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도 보면 IMF 때가 어땠습니까? 융자가 그때 막 20%, 24% 그랬습니다. 장난 아니죠? 1억 빌리면 월 200씩 내놔야 돼. 근데 IMF 때였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울 때 더 돈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부동산이 폭락했었죠? 이자가 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찰이 경매가 나와도 낙찰도 누가 잘 안 해가. 폭락이 이루어지니까. 물건은 막 공급량은 늘죠. 수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 막 사면 대박이었죠. 이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쩌보면 마지막의 기회였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왜 이래. 드라마는 처음에 위기를 고조하다가 탁 지금 고조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에도 겁없이 계속 했어요. 뭐 융자라는 거를 저는 돈이 작기 때문에 인생에 다른 길이 없이 나는 경매밖에 없었는데 경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돈이 적으니 또 적은 돈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융자는 껴야 되겠다. 그러면 끼려면은 많이 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한 건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3천이 한 건에 들어갔지만 1,000만 원으로 3건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죠? 3천을 3개로 나눠서 3건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냥 다른 여유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한 돈이 1억쯤 있으면 남의 집에 담을 넘을까를 고민하다가 넘을까 말까 넘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내가 넘어서 얻는 이득보다는 날아갈 게 더 클 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내가 지금 내일 먹을 식량도 없어. 그러면 넘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넘는 쪽으로 생각이 더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이 거의 없어 보면 융자를 가지고 이자가 어떤데 저떤데라는 말이 안 나와, 입에서. 한 3일 굶겨 놓으면은 하수구에는 라면 불어있는 것도 되게 아름답게 보여.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조난당하면 사람 살도 뜯어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당시에 어떤 고민들, 그런 배부른 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했고, 문제는 언제 왔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건 딱 날 때, 경기가 충격이 막 주식이 몇백 포인트대 툭툭툭 떨어졌을 때, 그때 이때 어떤 이자 인상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어때요? 야, 이거 또 오는 거 아니야? 저는 이미 이때 많이 사놨었단 말이에요. 많이.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야, 이거 어떡할래? 큰일 난다. 뭐 아침 저녁으로 한국은행이 어떤다 그러고 미국이 뭐 어떤 사건이 있고 뭐 하면은 이자가 뭐 어떻게 되냐 저떻게 되냐 진짜로 막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도 투자를 막 계획하셨던 분들이 안 했어. 그때 안 해서 또 시기를 놓치신 분도 많아요. 이때 했어야 되는데.